이번 영상에서는 루사스를 이용해 캔틸레버 보 모델에 조인트 요소를 적용하고 조인트를 이용한 지점 조건을 구성한 뒤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3차원 빔 요소를 사용하여 캔틸레버 보를 모델링하고 자유단에 조인트 요소를 추가하여 압축에만 저항하는 지점 조건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용할 조인트 재료 모델은 스무드 콘택트이며 이 모델은 압축일 때만 저항하고 인장일 때는 분리되는 비선형 조인트 거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요소는 2개 이상의 절점을 직선 방향 또는 회전 방향 강성을 갖는 스프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루사스 모델러를 실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뉴를 선택합니다. 새 모델 생성 창이 열리면 파일 네임에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어널리시스 타입은 스트럭처럴을 선택합니다. 어널리시스 카테고리는 3D를 선택합니다. 모델 유닛은 뉴튼, 미터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타이틀 항목에 모델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OK 버튼을 눌러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설정한 단위계는 이후 재료, 하중, 기하 특성, 입력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캔틸레버 보의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지오메트리, 라인, 바이코어즈를 선택합니다. 대화창에서 0, 0, 0, 20, 0,0을 입력하여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 좌표를 정의합니다. 예제에서는 보의 길이를 따라 한 개의 라인을 생성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라인을 생성합니다. 또는 라인 파이 그리드 옵션을 사용하고 그리드 사이즈를 입력하여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인트 요소를 구성하기 위한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캔틸레버 보의 자유단, 즉 우측 끝점의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를 엽니다. 카피를 선택합니다. 복사거리 입력 창이 열리면 Z방향으로 -2를 입력합니다. 즉, 원래 자유단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1만큼 떨어진 위치에 새 포인트를 복사 생성합니다. 이 포인트가 이후 조인트 요소의 다른 쪽 절점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캔틸레버 보 라인의 빔 요소를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츠, 메쉬, 라인을 선택합니다. 라인 메쉬 정의 창이 열리면 요소 종류에서 띡 빔 요소를 선택합니다. 요소명은 BMI21이 됩니다. 넘버 오브 디비전스 항목에는 20을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보 라인을 20개의 요소로 분할하겠다는 뜻입니다. 데이터셋 네임에는 띡빔이라고 입력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OK 버튼을 눌러 라인 메쉬 데이터셋을 정의합니다. 이제 작업창에서 캔틸레버 보 라인을 선택합니다. 트리뷰의 어트리뷰츠 탭에서 방금 생성한 라인 메쉬 데이터셋을 찾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된 라인 위에 놓습니다. 즉,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합니다. 필요하면 보 요소의 국부좌표계 방향은 베타 앵글 값을 이용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기본 방향을 사용합니다. 이제 조인트 요소를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츠, 메쉬,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메쉬 정의 대화창에서 요소 종류는 조인트 포 빔즈 요소를 선택합니다. 어사인먼트 타입은 Between two Features 매뉴얼을 선택하여 두 객체 사이에 조인트를 수동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요소명은 JSH4입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조인트 메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조인트의 슬레이브 포인트를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캔틸레버 보 자유단의 원래 포인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메모리, 셋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선택한 포인트가 슬레이브로 기억됩니다. 캔틸레버 자유단으로부터 Z축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이 포인트는 마스터로 사용할 포인트입니다. 트리뷰의 어트리뷰츠 탭에서 방금 정의한 조인트 메쉬 데이터셋을 선택한 포인트 위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조인트 요소가 생성됩니다. 즉, 슬레이브로 기억된 자유단 포인트와 현재 선택한 마스터 포인트 사이에 조인트가 연결됩니다. 조인트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트리뷰의 어트리뷰츠 탭에서 조인트 메쉬 데이터셋을 찾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셀렉트 마스터 어사인먼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스터로 지정된 포인트가 선택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셀렉트 슬레이브 어사인먼트를 선택하면 슬레이브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요소는 국부좌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인트 요소를 어사인할 때 나타나는 창에서 조인트 요소의 국부좌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국부좌표 방향은 by point in selection memory 또는 by specified local coordinates 방식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by point in selection memory를 사용할 경우 모델상의 이메일 포인트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셀렉션 메모리 셋을 선택한 뒤 사용합니다. 이 경우 국부좌표 X축 방향은 라인 메쉬의 방향이 되며 선택된 포인트와 라인 메쉬의 시작점, 끝점이 이루는 평면이 국부좌표 XY 평면이 됩니다. 또는 by specified local coordinate를 선택하고 미리 정의한 local coordinat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트리뷰츠 로컬 코오디네이트 메뉴에서 로컬 좌표계를 먼저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기본적인 포인트 연결 방향을 사용하겠습니다. 조인트 요소의 길이 방향이 요소의 로컬 X 방향이 됩니다. 이제 캔틸레버 보의 기하 특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츠, 지오메트릭, 라인을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릭 라인 정의 창이 열리면 엘리먼트 타입에서 3D 빔을 선택합니다. 단면적 A에는 1 곱하기 1 값을 입력합니다. 단면 2차 모멘트 IYY, IZZ에는 1 곱하기 1에 3승 나누기 12 값을 입력합니다. 비틀림 상수 JXX에는 0.14, 08을 입력합니다. 전단면적 ASY와 ASZ에는 0.833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빔으로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기하 특성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이제 캔틸레버 보 라인을 선택하고 트리뷰 어트리뷰츠 탭에서 정의한 빔 지오메트릭 데이터셋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아 적용합니다. 필요하면 유틸리티즈, 섹션 프로퍼티즈, 캘큘레이터, 렉탱귤러 섹션즈, 솔리드 메뉴를 이용해 기하 특성 값을 자동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인트의 기하 특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츠, 지오메트릭, 조인트를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릭 조인트 창이 열리면 이센트리시티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편심이 없으므로 이센트리시티에 0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조인트 이센트리시티로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조인트 기하 특성을 정의합니다. 이제 마스터로 지정했던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트리뷰의 어트리뷰츠 탭에서 방금 정의한 조인트 이센트리시티 데이터셋을 찾아 포인트 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합니다. 조인트의 기하 특성과 재료 특성은 마스터로 지정한 객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트리뷰 어트리뷰츠 탭에서 조인트 이센트리시티 데이터셋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셀렉트 어사인먼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하 특성이 적용된 포인트가 선택됩니다. 또는 트리뷰, 레이어즈, 지오메트리 속성에서 컬러 바이를 온 컬러 대신 어사인먼트로 바꾸면 적용된 부분을 색상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캔틸레버 보의 재료 특성을 입력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츠, 머티리얼, 아이소트로픽을 선택합니다. 재료 입력 창이 열리면 탄성 계수, 포화 성비, 단위 중량 등 필요한 재료 특성 값을 입력합니다. 또는 어트리뷰츠,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처음 지정한 단위계에 맞는 값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예를 들어 콘크리트라고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재료 특성을 정의합니다. 이제 캔틸레버보 라인을 선택하고 트리뷰 어트리뷰트 탭에서 콘크리트 데이터셋을 끌어다 놓아 적용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인트 재료 특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트, 머티리얼, 조인트를 선택합니다. 조인트 머티리얼 창이 열리면 조인트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압축만 지지하는 집안 스프링을 모델링하기 위해 스무드 콘택트를 선택합니다. 스무드 콘택트는 리프트 오프 스티프니스와 리프트 오프 포스를 입력하지 않으면 압축만 받는 스프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콘택트 스프링 스티프니스와 리프트 오프 포스를 비워두면 인장만 받는 스프링처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창에서 U, V, W, THX, THY, THZ는 각 자유도 방향을 의미합니다. U, V, W는 조인트 요소의 국부 방향 X, Y, Z이고 THX, THY, THZ는 회전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1번 입력란, 즉 U 방향의 종방향 스프링 상수 1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미터를 입력합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스무드 콘택트 조인트라고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조인트 재료 특성을 정의합니다. 이제 마스터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트리뷰, 어트리뷰트 탭에서 스무드 콘택트 조인트 데이터셋을 찾아 포인트 위로 끌어다 놓아 적용합니다. 조인트 재료 특성도 조인트 기하 특성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포인트에 적용합니다. 적용 확인은 트리뷰 레이어즈, 지오메트리 속성에서 컬러 바이를 어사인먼트로 바꿔서 확인하거나 데이터셋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셀렉트 어사인먼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인트 매뉴얼에는 스무드 콘택트 외에도 스프링 스티프니스 올리, 프릭셔널 콘택트, 비스커스 댐퍼, 리드 러버 베어링, 피스와이즈 리니어, 플라스틱 힌지 등 다양한 조인트 타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 스무드 콘택트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구속 조건을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트, 서포트를 선택합니다. 서포트 정의 창이 열리면 캔틸레버보의 좌측을 고정단으로 설정합니다. 즉, 병진과 회전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는 픽스드 조건을 정의합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픽스드 서포트라고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구속 조건을 생성합니다. 이제 캔틸레버보의 좌측 끝점과 조인트의 기준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트리뷰 어트리뷰트 탭에서 픽스드 서포트 데이터셋을 끌어다 놓아 적용합니다. 별도의 로컬 코오디네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속 방향은 글로벌 좌표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하중을 정의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어트리뷰트, 로딩, 디스크리트 로즈, 디스크리트 포인트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포인트 하중 정의창이 열리면 하중 방향은 Z방향으로 선택합니다. 하중 적용 좌표는 0,0,0을 입력하고 하중 크기는 1000kN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 이름은 포인트 로드라고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하중 데이터셋을 정의합니다. 이제 하중 적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중을 적용합니다. 트리뷰의 어널리시스 탭에서 로드 케이스 2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래비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드 케이스 1에 자중이 적용됩니다. 자중이 적용되면 로드 케이스 이름 앞에 화살표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집중 하중을 적용합니다. 캔틸레버보 자유단의 우측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트리뷰 어트리뷰트 탭에서 포인트 로드 데이터셋을 선택한 뒤 포인트에 끌어다 놓아 적용합니다. 로드 케이스 이름은 포인트 로드로 변경합니다. 하중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트리뷰 어널리시스 탭에서 확인하려는 하중 케이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Set Activ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 해당 하중의 제하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조인트 재료 모델로 스무드 콘택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선형 해석 설정이 필요합니다. 트리뷰의 어널리시스 탭에서 첫 번째 로드 케이스, 즉 자중이 적용된 로드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널리니어 앤 트랜지언트를 선택합니다. 널리니어 앤 트랜지언트 창이 열리면 널리니어 옵션을 체크합니다. 인크리멘테이션 또는 관련 옵션은 매뉴얼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각 로드 케이스의 해석 결과가 다음 로드 케이스에 자동으로 누적되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OK 버튼을 눌러 마칩니다. 이제 모델링과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Solve Now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석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결과 파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Open Available, Result File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델에 연결된 결과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을 불러오면 트리뷰의 어널리시스 탭 구성의 결과 확인용 상태로 바뀝니다. 결과를 확인할 하중 케이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Set Active를 선택합니다. 먼저 처짐도를 확인하겠습니다. 트리뷰의 어널리시스 탭에서 증분 결과, 예를 들어 인크리먼트 1을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트리뷰 레이어 탭 하단에서 윈도우 서머리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최대 처짐값과 위치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Utilities, Print Result 위자드를 선택합니다. 프린트 리절트 위자드 창에서 로드 케이스는 출력할 하중 케이스를 선택하고 엔터티는 출력할 결과 종류를 선택합니다. 트랜스폼드는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변환해 출력할 때 사용하고 타입은 출력 형식, 로케이션은 결과를 추출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됩니다. 출력된 결과는 마우스로 선택하여 워드, 엑셀, 한글 등으로 복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Utilities, 리포팅을 선택합니다. 리포트 마법사가 열리면 보고서 제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간단한 PDF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링 과정이나 결과 검토 중 저장한 그림 파일은 Add Chapter 유저 컨텐츠를 통해 보고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 상태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픽처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배치 그대로 저장하고 싶다면 뷰 페이지 레이아웃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필요하면 파일, 페이지 셋업에서 여백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사스에서 조인트 요소를 이용해 캔틸레버 보의 자유단 지점 조건을 구성하고 스무드 콘택트 재료 특성을 적용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는 전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조인트 메시 정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지정, 조인트 기하 특성 적용, 조인트 재료 특성 적용, 비선형 컨트롤 설정, 그리고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조인트 요소는 국부좌표 방향, 마스터와 슬레이브 지정, 그리고 재료 모델 선택에 따라 거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적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